장전에 주목해볼 만한 시그널을 미리 포착해 오늘 시장에서의 투자 전략을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진행의 김혜주입니다. 간밤 FOMC 회의 결과 기준금리를 세 차례 유지시키면서 파월 의장은 경제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고 진단했죠. 하지만 미중 협상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국내 증시 전거래 마감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도 미국과 중국 간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과 FOMC 회의 결과를 앞두고 관망세가 지속되는 모습이었죠. 양 시장 모두 강보 합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에 힘입어서 장중에 2,560선으로 밀렸다가 다시 소폭 상승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SK 하이닉스 등 대형주들이 상승을 주도하면서 시장을 견인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현대차를 제치고 시총 5위에 올랐죠.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며 9%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상승 출발했지만 하락세 보여주는 흐름이었죠. 하지만 장 후반에 외국인이 매수 우위를 보여주면서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제약주들은 미국의 의약품 부문에 대한 관세부과 우려로 하락세를 보였죠. 또한 화장품 업종은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쉬어가는 모습 보이면서 소폭 하락했습니다. 미증시 분위기도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에도 파월 의장은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동결했죠.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이틀간의 하락세를 딛고 상승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지만 장 막판에 상승불 켰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했고요. 시총 상위 종목들도 대부분 상승 전환에 성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월트 디즈니는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하면서 10% 넘게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금리보다 관세 협상에 집중하는 시장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이슈들 잘 체크해 보시면서 오늘 시장 전략도 잘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어떠한 흐름을 이어갈지, 어떠한 업종과 섹터를 잡아보면 좋을지 저희 레디 개장 시그널과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전략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레디 개장 시그널에서는요, 매일매일 장이 열리기 전에 5분 증시 브리핑 통해서 전거래일 마감 상황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희 레디 개장 시그널은요, 개장 전에는 개장 전 이슈들 살펴보면서 마스터님이 다양한 전략들 체크해주고 계시고요. 개장 이후에는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전략 체크해주고 계시니까요. 지금 팍스통신망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QR코드 입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송 시간이 50분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방송 이후에도 마스터님의 전략들 챙겨가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QR코드 스캔하시고 팍스통신망 입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입장하셨다면 개장 워밍업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지영 캐스터, 전거래일 마감 상황 전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캐스터 강지영입니다. 전거래일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실까요? 연휴를 앞두고 돌아온 수요일, 우리 시장은 미중 무역 협상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미 FOMC 회의를 앞두고 제한적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양 지수 모두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그럼 어제장 마감 지수부터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모두 소폭 상승으로 장 마쳤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는 반도체와 조선, 또 방산주의 강세에 힘입어 0.5% 상승한 2,573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또 코스닥은 트럼프 대통령이 곧 의약품에 관세를 부과할 거란 소식이 전해지면서 하락 출발했는데요. 하지만 이후에 기술주를 중심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몰리면서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어제장에서 0.13% 상승한 722선에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살펴보시죠.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3거래일 만에 사자 포지션 취했습니다. 기관과 함께 동반 매수 우위 기록했고요. 개인만 홀로 4,645억 원 매도 우위 기록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은 사자 포지션 취했습니다. 개인과 기관은 금액은 소폭이지만 동반 팔자세 보였습니다. 이어서 시장이 주목한 국내 핫 이슈 두 가지 만나보시죠.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지난해 해외 소비자가 직접 구매한 한국 화장품과 향수 등 이른바 K-뷰티 상품의 규모가 약 10억 달러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는데요. K-뷰티는 해외 역직구 주요 품목 중 규모가 가장 크고 또 이 규모는 특히 최근 들어 더욱 가파르게 상승하는 흐름을 이어주고 있죠. 이 국내 화장품은 이미 효자 수출 상품으로도 잘 알려져 있었지만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파동 이후 미국인들의 사재기 품목에 포함돼 더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향후 관세 정책 변화에 따른 국내 화장품주의 향후 움직임에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만나보시죠.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 가격이 치솟고 있죠. 이 금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은행권 골드뱅킹 잔액이 사상 처음으로 1조 1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골드뱅킹은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은행 계좌를 통해 금을 0.01g 단위로 사고 팔 수 있는 상품을 뜻하는데요. 실제 금을 보유하지 않고도 가입 기한이나 금액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금을 사고 팔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여전히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향후 이 금값 랠리가 어디까지 펼쳐질지 지켜보시죠. 이렇게 핫 이슈 두 가지도 만나봤고요. 이어서 대형주 업종별 흐름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전기전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제장에선 SK하이닉스가 2.5% 상승하면서 19만 닉스를 회복했고요. 또 삼성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도 강한 흐름 보였습니다. 또 자동차주는 현대차와 기아 모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여파로 주춤하는 모습이었고요. 또 이날장에서 가장 눈에 띈 업종은 단연 방산주였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미국의 군용기 MRO 추진 소식에 무려 9% 가까이 급등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했고요. 또 현대차를 제치고 시가총액 상위 5위 자리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또 인도와 파키스탄의 무력 충돌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하나시스템과 하나로템도 각각 7%, 또 6% 급등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제약바이오주는 부진한 흐름이 이어졌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곧 제약바이오주에 관세를 부과할 거란 소식이 전해지자 파란불 켰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4%대 하락, 셀트리온도 1.3% 가까이 내렸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환율과 국제유가 하락으로 항공주가 급등했는데요. 어제장에서 대한항공은 무려 7.8% 강한 흐름 보였습니다. 이렇게 대형주 업종별 흐름도 짚어봤고요. 이어서 간밤 미증시 상황도 만나보시죠. 간밤 미 FOMC에서 연준은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3회 연속 동결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다는 발언도 이어갔는데요. 하지만 시장은 이보다 미중 관세 협상에 대한 기대감에 주목하며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7% 올랐고 나스닥도 0.27%, S&P 500 지수도 0.43%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그럼 M7 종목들의 흐름은 어땠을까요? 오늘 알파벳이 7% 급락했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구글의 광고 기술 사업인 에드엑스의 매각을 법원에 요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또 간밤 애플이 자사 웹브라우저인 사파리에 AI 검색 기능을 도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향후 이 기능이 구글 등 기존의 검색 엔진을 대체할 수 있을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이 알파벳의 주가를 끌어내렸습니다. 또 엔비디아는 AI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가 폐지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3%대 급등했고요. 아마존은 자사의 자율주행 스타트업인 죽스가 내년에 생산량을 확대할 거란 소식이 전해지면서 2%대 오름세 보였습니다. 이외에도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또 테슬라도 모두 강한 흐름 보였습니다. 5월에 증시에서 떠나서 11월에 돌아와라 라는 개념의 Sell in May라는 발언이 있는데요. 이 투자 심리가 위축되기 쉬운 시기이지만 올해는 예외적인 흐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연휴가 끝나고 본격적인 5월이 시작된 만큼 앞으로 펼쳐질 다양한 국내외 정책에 주목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장전 전략이 중요하겠죠.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계속해서 소식 만나보실 수 있고요. 오늘 방송도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시그널 포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워밍업 도와드린 강지영 캐스터였습니다. 그럼 레디 개장 시그널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네, 5월 8일 목요일 레디 개장 시그널은 빅스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뉴욕 증시와 이슈들 함께 살펴볼 거고요. 우리 시장에서 오늘 움직일 수 있는 포착주들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개장 이후에는 실시간으로 시그널 포착 종목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의 대응 전략들 함께 하시면서 잡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스터님과 방송 이후에도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하단의 QR코드 스캔하시면 팍스통신망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 이후에는 시그널 포착 종목명과 자세한 타점 가이드들까지 마스터님께서 잡아주고 계시니까요. 입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빅스 마스터님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 이틀간의 하락세를 딛고 상승불 켰는데요. 기준금리는 3연속 유지됐죠. 네. 오늘 이제 개장 전에 살펴봐야 할 것들 하나하나 체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빅스입니다. 요즘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증시인 것 같습니다. 사실상 증시의 포인트를 찾지 못하면 수익 보기가 정말로 어려운 게 요즘의 증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포인트만 찾으면 언제든지 수익을 볼 수 있는 게 요즘의 증시인 것 같습니다. 내가 아직도 포인트를 찾지 못하는 것 같다.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서 오늘의 이 시장에서 주요 포인트는 어디에 있는지 함께 수익을 챙겨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팍스통신망 입장하셔서 마스터님의 다양한 전략들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간밤의 글로벌 증시 이슈도 한번 살펴주시죠. 네, 일단 전일 미국 증시는 3대 지수 오랜만에 좀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사실상 연휴 기간 동안 좀 정강후약의 좀 장세를 만들어냈던 미국 증시였는데 어제는 또 한 번의 반등을 만들어내면서 전반적인 반등의 증시를 계속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대표적인 여러 요인들이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뭐 악재 같은 경우에는 애플이 이번에 또 자체적으로 지나가고 있는 이 구글의 검색률 자체가 조금 더 이 소폭 하락했다라는 이슈 속에서 조금 이 주가가 좀 많이 하락했던 부분들이 좀 악재 아닌 악재로 적용이 됐습니다. 그 외적으로 본다면 뭐 FOMC가 가장 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역시나 기준금리가 또 한 번 이 동결이 되기 시작하면서 사실상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경기 침체에 대한 분위기가 굉장히 강했던 만큼 사실상 이번에는 또 금리 동결이나 혹은 갑작스러운 서프라이즈로 또 인상을 또 발표를 할 수도 있었던 부분인데 사실상 실질적으로 뭐 여러 가지 지표들 자체는 좀 좋지 않게 나온 것은 맞지만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는 증거가 아직까지는 없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평가를 좀 어느 정도 완화시켜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관세 정책 이후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이 인플레이션까지도 조금 더 고려를 해봐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파월 연준 의장도 조금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고 시장에서의 다른 분석들이 좀 제기되고 있는 그런 시점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증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일단 미국 증시의 상승 영향으로 조금 더 탄력적인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시장을 보면요, 미국 증시가 상승을 한다고 해서 국내 증시도 같이 따라가는 커플링 현상이 자주 나타나지는 않는다라는 게 포인트인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미국 증시가 상승을 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져 있을 뿐이지 어디까지나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을 항상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시를 좀 간단하게 보자면 어제 양 지수는 막판에 조금 힘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좀 강보합에서 마감이 됐어요. 이 코스피나 코스닥 모두 다 강보합 시장에서 마감이 됐는데 아쉽게도 시장이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가 연휴 기간 동안 전강후약의 장세를 만들어냈던 것 비해서는 조금 아쉬운 힘이 조금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또 외국인이 오랜만에 매수세를 좀 보여줬는데 이는 아무래도 최근에 달러 환율 자체가 조금 더 급락을 보였던 그런 부분들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무엇보다 최근에 또 작년 7월달, 8월달 이후로부터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서 등을 돌렸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완전하게 자본이 빠져나간 것이 아니라 채권 쪽에 또 투자처를 돌린 것이기 때문에 이 채권 쪽의 메리트보다 다시 주식시장의 메리트가 조금 더 크게 느껴진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다시 한번 돌아올 기미도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최근에 또 아시다시피 증시가 바닥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의 매수세는 강하진 못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시장이 올라올 때 외국인들은 여전히 매도세를 보였던 것을 비교한다면 사실상 지금의 증시는 외국인의 수급이 물론 들어오면 더 좋겠지만 외국인의 수급이 아니어도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 그리고 저평가된 종목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포인트를 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실적주들이 있겠죠. 아무래도 뭐 대선 공약주들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방산이나 조선 같은 경우 최근에 또 실적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미국의 정책에 또 영향을 또 받는 것들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안전한 투자처를 찾는다면 무리하게 또 막 올라가는 거 추격 매수를 하는 것보다 안전하게 실적들이 증빙되어 있지만 아쉽게도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한 종목들을 조금 더 여유롭게 바라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네요. 자, 그래서 내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도 포인트를 찾지 못하겠다면 오늘 잠시 뒤에 또 테마들 같이 설명을 드릴 테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반드시 스캔하셔서 팍스통신망까지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이슈 짚어주셨습니다. 미중 무역협상 기대감, FOMC 회의, 파월 기자회견, AI 칩 규제 폐지 등 이런 재료들이 쏟아지면서 뉴욕 증시 변동성이 굉장히 컸죠. 파월은 금리 인하를 서두를 것이 없다면서 트럼프의 압박 또한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마스터님께서는 미 증시가 상승했지만 우리 증시도 같이 상승할지는 장담할 수 없다. 상승 가능성이 있을 뿐이다 라는 말씀 주셨고요. 오랜만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왔죠. 앞으로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저평가된 종목이 아직 많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이 아니어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올라가는 차트에 함께 가기보다는 안전한 종목을 찾아서 여유롭게 대응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럴 때 마스터님께서는 장기적으로도 단기적으로도 이슈에 따라 움직이는 종목들을 잘 선별해서 매일 팍스통신망 통해서 풀어주고 계십니다. 내가 혼자서 이런 시장 대응하기 어렵다. 조금 더 체계적으로 그때그때 이슈에 따라서 시장을 대응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지금 바로 팍스통신망 입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개장 전 첫 번째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방위산업에서 준비해주셨네요. 네, 일단 아무래도 제가 아까 전에 시황에서 좀 언급드렸던 부분들도 지금 시점에서는 무리하게 또 테마주들의 같이 탑승을 하는 것보다 실적이 증빙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크게 상승세를 보여주지 못한 방위산업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파헤쳐보는 게 어떤가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방위산업을 좀 준비를 해왔는데 아시겠지만 전일 방위산업이 갑작스럽게 또 올랐던 이유 뭐 단발적인 테마성 이슈도 있었겠지만 대선 공약주들에 대한 재료들도 여전히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 세 번째로 또 관세에 대한 무풍지대라고 불리잖아요. 방위산업이.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실적까지 좋은 방산주가 사실상 지금 국내 증시에서 안전한 테마 중에 탑티어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이슈들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인도와 파키스탄의 전면전을 벌이면 미국과 중국이 대리전으로 간다라는 이슈가 어제 나오게 됐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조금 뉴스를 조금이라도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제 연휴 기간과 어제 이 인도와 파키스탄이 사실상 조금 미사일 교전이 일어나게 되면서 사실상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한번 재부각되는 시점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뭐 아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런 종전 협상도 아직까지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직도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알고 계셔야 되는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여타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계속 꾸준하게 부각이 되면 여전히 방위산업이 부각될 수 있는 하나의 테마주로서 변동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포인트를 그쪽으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에 대한 얘기겠죠. 아시겠지만 올해도 진격을 한다. K방산 빅4가 수주잔고가 100조 원을 육박을 했다. 사실 지금 제가 아까 방위산업에 대한 안정성을 둔다면 국내 증시에서 테마주로서의 탑티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이 방위산업과 어깨를 견줄 수 있는 게 조선이에요. 이 조선도 수주잔고가 엄청나게 많이 쌓여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방위산업과 조선 두 가지의 테마를 모두 함께 챙겨가시는 게 사실상 지금 증시에서 안전하게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실적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이제 몇 년 전부터 한 2년 전부터 계속 꾸준하게 들었던 내용들이잖아요. 방위산업에 대한 매출과 수출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영업이익도 성장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따른 기업의 성장도 같이 뒤따라올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수주잔고가 이제 100조 원에 육박을 했다라는 것은 이미 주문을 받아놓고 여기에 대한 물품만 이제 내가면 되는데 그 물량이 무려 100조 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실적 반영치는 그 훗날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지금까지 실적들이
나오면서 재무제 표에서 딱 쌓여 있는 것 자체가 아직 이 100조 원이 들어가지 않아 있는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나중에 실적들도 추가적 성장 가능성까지 우리가 챙겨가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겠죠. 자, 그런 부분들로 따져봤을 때 전일 좀 방위 산업에서 좀 많이 올랐고 시장에서 좀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들 제가 세 가지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왔는데 첫 번째로 이제 대성하이텍과 하나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사면인데요. 사실 대성하이텍과 사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제 시장을 보시지 않았더라면 사실상 조금 생소한 종목일 수도 있어요.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는 국내 굴지의 기업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사실상 주가 반영도 자체는 대성하이텍과 사면 자체가 조금 더 여러분들이 수익을 좀 볼만한 수치로 이 상승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차트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로 이제 대성하이텍이라는 종목을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저는 지금 밑바닥부터 좀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대성하이텍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주가의 차트 흐름 자체가 보시면은 2022년도, 23년도부터 시작해서 꾸준하게 하락 추세로 이어졌어요. 하락 추세라는 것은 고점이 꾸준히 내려가고 있고 이 저점도 마찬가지로 같이 내려가고 있는 것을 하락 추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가가 큰 틀로 봤을 때 추세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꾸준하게 하락이 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2025년도 첫 번째 2월 달에 바닥을 한번 잡아주는 흐름이 나왔어요. 바닥을 잡는다라는 것은 이 추세가 하락 추세가 깨지기 전이더라도 사실상 바닥을 잡는 건 여러 번의 시도가 있었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 바닥 이후로부터의 흐름이거든요. 자, 정확하게 지금 이 바닥을 짚고 나서 추세적으로 1파와 2파까지 상승 파동이 나온 현재 시점에서는 충분히 바닥 따지기가 시도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3,000원대부터 4,500원대까지 무려 50% 가까운 상승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저평가되어 있는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 물론 지금의 시점으로 봤을 때는 지금 물론 어느 정도 올라와 있기 때문에 바로 잡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다시 한번 눌림목을 좀 만들어주는 시점에서 공략을 해보시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항상 언제까지나 안전하게 공략만은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도 동시효과에서 보면은 1%대와 2%대에서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어 있는데 오늘 같은 날에 사실상 특별하게 재료가 없는 날에는 어제 올랐던 종목들이 같이 흐름을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어제 방위산업이 굉장히 뜨거웠었기 때문에 오늘도 방위산업 한 번쯤은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대성하이텍도 마찬가지로 이 눌림목 이후에 반등이 나온 시점이라 추가적 상승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종목이 이제 사면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사면이라는 종목은 이미 팍스통신망에서 1차적으로 공략을 했던 종목이고 대략 40% 가까운 수익을 냈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의 진입 타점은 첫 번째로 이 장대 양봉이 나온 당일날 거의 장대 양봉이 만들어지기 직전의 시점에서 저희가 공략을 했었는데 이날 공략을 하고 나서 바로 슈팅이 나오게 되면서 상한가에 들어갔고 그 뒤로부터 꾸준하게 상승이 나와주던 종목이에요. 이 종목도 보면 전반적으로 흐름 자체는 아까 대성하이텍과 조금 유사합니다. 근데 히스토리 자체는 대성하이텍은 몇 년이라는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차트를 만들어 왔던 흐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락 추세가 연이어서 나왔다라고 확신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사면이라는 종목은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종목이에요. 이제 1년 갓 넘은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약 1년 동안 하락 추세로 이어져 오다가 바닥을 잡고 어떻게 됐어요? 이때서야부터 다시 한번 상승 파동을 만들어가고 있는 종목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대성하이텍과 사면의 흐름이 굉장히 유사하지만 히스토리 자체는 대성하이텍이 조금 더 안정적일 수는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요즘 그런 끼가 있잖아요. 한번 올라가던 종목, 즉 대장주였던 종목은 그 테마가 시장에서 소외되기 전까지는 그 대장주가 꾸준하게 대장을 역임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같은 경우도 사면이라는 종목이 지금 사실상 이번에 방위산업에 대한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지금 가장 먼저 좀 튀어 올랐던 대장주를 조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동시효과에서도 역시나 7% 가까운 상승으로 출발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사실상 지금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 마찬가지로 조금 더 눌림목을 보시는 게 좋고요. 내가 어느 정도 좀 타점이 잘 잡은 것 같다. 그러면 단기 수익 관점으로 조금 전환을 하셔도 되고 그 전까지는 전략을 잡아서 손절가를 가져가는 단타로 공략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봤던 대성하이텍 같은 경우는 여전히 단기 수익 관점으로 끌고 가셔도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하나시스템 마지막으로 보면 뭐 이 종목 같은 경우야 사실상 보유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어디까지 갈까요?가 첫 번째일 거고, 자, 아직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면 지금 탑승해도 될까요? 라 딱 두 가지로 좀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이 종목은 지금 아시겠지만 지금 대략 한 상장된 지 한 6년 정도 지났고 추세적인 흐름이 아직까지도 상승 추세로 이어지고 있는 종목이에요. 우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는 언제든지 오르지만 않습니다. 오르다가도 떨어지는 게 주식이에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19년도와 20년도 꾸준하게 주가가 상승을 하다 어떻게 됐죠? 대략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눌림목을 만들었어요. 지금 같은 경우야 꾸준하게 조금 경사를 만들면서 조금 가파르게 올라가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는 종목들은 가파르게 떨어지기도 합니다. 자, 이런 종목들은 내가 단기 관점, 단타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접근하는 중장기 스윙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지금의 시점, 물론 접근하셔도 돼요. 다만 지금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내가 분할 매수를 적당하게 나눠 담을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3개 종목 정도 살펴봤는데 모두 다 동시호가에서 흐름들이 좋기 때문에 장 초반에는 방산주 또 한번 TO를 가능성이 있겠네요. 자, 이 중에서 내가 조금 관심 있는 종목이 있거나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있다. 흐름을 조금 더 받아보고 싶다. 전략들을 공유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QR코드를 찍으시고 팍스통신망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개장 전 이슈로는 관세 무풍지대죠. 방위산업 준비해 주셨습니다. 방위산업은 국가의 국방력 강화와 직결되기 때문에 국가의 안보 상황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죠. 현재 인도와 파키스탄이 서로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인도화 대륙에서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만약 인도와 파키스탄이 전면전을 벌인다면 미중 대리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주요국들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방위비 증액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K방산 주요 기업들이 100조 원 가까운 수주 잔고를 쌓아두면서 고속 성장을 예약하고 있습니다. 방위산업과 더불어 조선도 가장 안전한 실적주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방산주 관련해서 3가지 종목 준비해 주셨는데요. 먼저 대성하이텍입니다. 차트상 흐름 보시면 밑바닥부터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흐름 자체가 고점이 꾸준히 내려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하락 추세를 보였지만 올해 들어서 바닥을 잡는 흐름이 나오면서 바닥 이후의 흐름이 중요하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상승 흐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저평가된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계시고요. 바로 지금 잡기보다는 눌림목을 공략하면서 어제 방위산업이 또 뜨거웠기 때문에 오늘도 추가 상승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말씀 주셨습니다. 이어서 3연 살펴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40% 가깝게 크게 수익을 냈던 종목이었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상승 추세 이어오고 있는데요. 대성하이텍과 비슷하지만 대성하이텍이 좀 더 안정적인 종목이다 말씀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눌림목을 지켜보면서 전략을 잡고 단타 공략도 가능하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시스템 살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진입이 가능한지 궁금하실 텐데요. 급등한 종목은 다시 또 급락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금 들어가기보다는 분할 매수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네, 이러한 종목들 매수 타이밍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실시간으로 전략과 정확한 타점 가이드들까지 여기 팍스통신망 통해서 풀어주고 계시니까요. 지금 입장하셔서 마스터님의 실시간 전략까지 장 이후까지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두 번째 개장 전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진료에서 준비해 주셨네요. 네, 일단 아까 전에 방위산업을 본 이유도 첫 번째로 이제 어제 돌고 돌았던 테마들이 오늘도 강세를 이어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방위산업을 언급을 드렸던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제 방위산업만 올랐던 게 아니라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정치 테마주들도 그렇고 대선 공약주들도 상당히 흐름들이 좀 잘 나왔던 시점이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나 그 흐름들이 이어갈 가능성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어제 같은 경우는 어제 또 특별 딱 한 분이 계시죠. 정치 테마주에 사실상 이제 가장 선두에 서 계시는 분인데 그 분으로부터 파생되고 있는 대선 공약주들의 흐름들이 사실상 어제 한 바퀴 좀 사이클을 돌아주는 흐름들이 나왔어요. 근데 워낙 또 대선 공약들로 뱉었던 말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테마들이 일시다발적으로 움직이기보단 선제적으로 먼저 조금 튀어 올랐던 종목들도 있고 뒤에 올랐던 종목들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아직 오르지 못한 사실상 일전의 대선 공약주로서의 흐름은 가지고 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흐름이 나오지 못한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 이제 비대면 진료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근데 시간이 벌써 개장할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좀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비대면 진료 5년치 시범 사업만 진행을 하고
있는 한국입니다. OECD 국가 중에 한국만 법제도가 없다라는 것이 현재의 시점인데 사실상 이 비대면 진료가 여야 가릴 거 없이 모두 다 공통적인 대선 공약으로 현재 자리를 매김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사실상 대선이 끝나더라도 안정적으로 이 테마를 내가 물리더라도 가져갈 수 있느냐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대면 진료 같은 경우는 5년째 시범 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여야가 계속 꾸준하게 언급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누가 되더라도 사실상 이 비대면 진료에 대한 재료는 꾸준하게 이어지지 않을까 늘 그래왔듯이요. 자, 지금도 이 관련주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인성정보와 토마토 시스템, 비트컴퓨터 3개의 종목들만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할 건데 사실 이 인성정보, 토마토 시스템 이미 장이 시작이 되면서 상승 약간의 갭상승으로 출발을 했어요. 인성정보 같은 경우는 2%대에서 상승 출발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고 토마토 시스템 같은 경우도 여전히 2%대에서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토마토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 원격 진료에 대한 재료뿐만 아니라 필요효사 AI에 대한 투자자로서에 대한 재료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료의 다양성을 좀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두 가지의 종목 모두 다 현재 시점에서는 지지받아주고 올라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충분히 현재 시점에서도 단타적 공략을 해도 된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뭐 분봉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실시간으로도 꾸준하게 오르고 있어요. 분명히 이 종목이 갑작스럽게 튀어오르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아까 여러분들께 9시 1분에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이 1분 만에 3% 4%가 계속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종목 오늘 여기서 슈팅이 끝나느냐 아니면 오후장까지도 지켜봐도 되느냐가 여러분들께 가장 중요한 궁금증이겠지만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제 15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이 뒤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통해서 박스 통신망으로 입장하신 분들에게만 단타적 타점을 좀 제공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 좀 갑작스럽게 튀어오르는 종목들로 나도 한번 수익을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개장 전 두 번째 이슈 비대면 진료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전히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의 문턱은 넘지 못하고 5년째 시범 사업을 이어오고 있죠. 다른 OECD 국가들은 대부분 법제화를 진행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법제화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주들 반등 기대해 볼 수 있겠는데요. 세 가지 종목 준비해 주셨죠. 인성정보 살펴보겠습니다. 헬스케어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죠. 차트상 흐름은 상승 출발이 예상되고 재료의 다양성을 가진 토마토 시스템도 짚어주셨습니다. 비트컴퓨터도 짚어주셨고요. 토마토 시스템은 충분히 현재도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단타를 공략해 볼 수 있겠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이 종목들 외에도 잠시 후 공개되는 시그널 포착 종목까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의 QR코드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접속하시면 입장이 가능합니다. 네, 팍스 통신망 입장하시면 되겠고요. 방송 중에만 열려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방송 시간 안에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개장 상황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5월 8일 목요일 우리 시장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개장 상황 살펴보실까요? 네, 코스피는 0.29% 오른 2,581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상승 출발하는 모습이죠. 코스닥도 0.68% 상승하면서 727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상승 출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우리 시장인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죠. 반도체주도 강하게 상승해주고 있고요. 어제 많이 올랐던 방산주이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2% 가까이 빠지면서 하락해주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입니다. 전반적으로 상승해주는 모습입니다. 바이오주도 강세 보이고 있고요. 미용기기주들 클래시스 제외하고는 상승해주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개인만이 매도하는 흐름이죠.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개인이 매수를 하는 모습이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네, 마스터님, 현재까지 출발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전반적으로 장 초반에는 흐름이 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최근 들의 흐름들을 좀 보면은 미국 증시가 상승으로 마감이 됐을 때 국내 증시도 여전히 상승으로 이어지기보단 조금 더 하락세를 좀 강하게 나타내는 경향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일단 출발 자체는 갭상승으로 출발을 해서 아직까지 대략 시작된 지 한 5분 정도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이 유지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런 흐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게 어제의 흐름인데요. 미국 증시가 연휴 기간 결국에는 상승으로 마감이 됐었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역시나 상승 출발을 했었지만 이 상승을 모두 다 반납하는 흐름들이 나왔어요.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FOMC에 대한 결과를 조금 경계감으로 삼아서 조금 더 하락이 나왔다. 장초반에 조금 변동성이 나왔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확 치고 나가지 않는다면 장초반에 또 한 번의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무엇보다 전반적으로 흐름 자체들이 사실상 좀 강하게 계속 올라가는 종목들이 유지되는 것보다 좀 올랐다 내려가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상승이 나오더라도 조정이 같이 좀 나오는 경향들이 높기 때문에 지금의 시점에서는 무리하게 또 비중을 확대시켜 가는 것보다 내가 어느 정도 적당한 비중을 가지고 먼저 내가 포트를 좀 구성을 먼저 해주시는 게 가장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남은 비중으로는 어느 정도 시장에 조정이 나왔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조정이 나왔을 때 그때 좀 추가적으로 매수를 진행하는 전략을 좀 가져가시는 게 현재 시점에서는 좀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점에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외국인의 수급이 유지되는가예요. 최근에 외국인들이 보면은 몇 개월 동안의 흐름들을 보면은 샀어요. 오늘 샀습니다. 근데 내일도 살까요? 아니에요. 오늘 샀으면 내일은 매도하는 게 외국인의 최근 흐름들이었기 때문에 일단 오늘 장 초반부터 현물에서는 매도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게 현재 외국인들의 스탠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 진행이 되면서 어떻게 외국인들의 수급세가 좀 변동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외국인의 수급세가 계속 유입이 된다. 그런 전반적인 테마들 자체가 골고루 좀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만약에 외국인이 어제 들어온 거 그대로 사실 어제 얼마 그렇게 많이 사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위기 자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또 한 번의 매도로 좀 전환이 된다면 이 어제 올랐던 테마들 아까 말씀드렸던 뭐 조선이나 이 방산 같은 실적주들 그리고 대선 공약주들 위주의 이 수급이 조금 더 몰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항상 체크를 하시면서 증시를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내가 혼자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그게 키포인트잖아요. 자, 그 부분들 제가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 바로 QR코드를 찍으시고 팍스통신망으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 9분이 지나가고 있는 지금도 계속해서 상승을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미증시가 오르면서 우리도 같이 오르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상승을 반납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변동성을 계속해서 살펴봐야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무리하게 비중을 확대하기보다는 정확한 전략과 함께 마스터님과 함께 포트를 구성해서 보유 종목에 대해서 조정이 나왔을 때 그때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는 것이 좋겠죠.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 안에 종목이 오르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시장에서 어떤 테마를 내가 잡아보고 어떤 종목들을 내가 살펴볼지 어떤 종목들을 내가 확보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또 저희가 시그널 포착 종목도 공개해드릴 예정인데요. 이 종목에 대한 전략은 방송 이후에 마스터님께서 정확한 종목명과 자세한 타점 가이드들까지 팍스통신망 통해서 짚어주고 계시니까요.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지금 서둘러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들어오셔서 방송 이후에도 모든 전략들 실시간으로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시그널 포착 종목 살펴볼 건데요.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 어떤 테마에서 준비해 주셨을까요? 오늘 조선에서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아무래도 방위산업과 조선 두 개의 실적주로서 우리가 사실상 조금 안정적인 포트를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인데요. 아시겠지만 방위산업과 조선이 뭐 시장이 하락할 때만 안정적인 게 아니에요. 시장이 상승할 때도 방위산업과 조선은 여전히 시장에서 관세에 대한 무풍지대로서 불리면서 최근에 수급들을 계속 또 수급 쏠림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테마들 중에 하나들이죠. 자, 그 중에서 이제 조선 테마인데 이 조선은 아시겠지만 미국 현재 트럼프 정부에서도 한국의 조선 기업들에게 협조 요청을 할 정도로 굉장히 한국 기업들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져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나 조선 기업에 대한 신뢰도는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두텁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지난주 같은 경우는 해군성 장관과 트럼프 장관까지 방한을 하면서 조선에 대한 이 기대감을 조금 더 부풀어 올려주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났었습니다. 아쉽게도 직접적으로 이 주가에 반영되는 모습들은 조금 크게 나타나진 않았지만 어디까지나 기대감과 실적들이 남아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조선들에 대한 포트는 여전히 한두 종목쯤은 꾸준하게 내 포트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 조선 종목은 힌트를 두 가지로 좀 가지고 왔습니다. 대형 선박 엔진의 핵심 부품 실린더 라이너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핵심 부품이라는 것 자체에 좀 키워드를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핵심 부품. 말 그대로 이 선박에 꼭 들어가야 되는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는 게 이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지난주 일정 중에 하나가 해군성 장관과 트럼프 장남이 방한을 했어요. 방한을 했는데 어디에 갔어요? 하나오션이나 HD 현대중공업그룹 같은 조선의 완전체를 만드는 기업들에 좀 직접적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두 개의 기업들에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조선에 대한 유지보수, 즉 MRO를 맡기거나 신규 조선에 대한 수주까지 맡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그룹에 대한 충분한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기대감이죠. 하나의 기대감이 작용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기업이 핵심 부품을 만들면서 주요 매출처가 어디예요? 현대중공업그룹과 하나엔진이라는 거예요. 자, 두 개의 그룹에 방문을 했는데 이 두 개의 그룹에 직접적인 핵심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이 두 개의 기업이 호재로 무언가가 나왔을 때 이 자재를 납품하는 기업들도 같이 덩달아서 상승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재료들을 두고 주가의 차트는 어떤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보더라도 딱 보면 어때 보이시죠? 주가가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다. 근데 중요한 건 상승만 하는 건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고점이 꾸준하게 늘 올라가고 있고 저점도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전형적인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인데, 우리가 어디에서 잡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지금처럼 뭐 작년 5월 달이나 8월 달에 매수를 했다면 지금 대략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야 매수가로 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말 그대로 지금 올해 초 1월 달에 7,900원이라는 신고가를 만들어낸 이후에 현재까지는 꾸준하게 눌림목의 시점에서 있어요. 아직까지 이때 당시에 주가를 넘어가지 못했기 때문이죠. 자, 근데 지금의 시점에서는 단기간에 이 이동평균선에 대한 지지를 받고 다시 탄력적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고점을 만들었죠. 그리고 주가가 내려갔어요. 눌림목을 만들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받고 다시 탄력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자,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 눌림목의 시점에서 고점을 다시 한번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재료도 좋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이고, 지금 그 상승 추세에서 눌림목에 있는 이 종목 지금 잡아야지, 안 그러면 이런 종목 조용조용히 하고 있다가 우리가 알게 모르게 고점이 돌파되잖아요. 그럼 그때서야 눈 들어가서 이 종목 이제 좀 좋아 보이는데 잘못 잡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눌림목을 공략을 해야 내가 못 먹더라도 약간의 수익이라도 챙겨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거나 혹은 전략을 받아보고 싶다, 나도 한번 조금 공략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대략 한 4분 정도 남았습니다. 이 4분 내로 이 하단에 있는 QR코드 카메라 키셔가지고 스캔만 하시면 저하고 함께 하실 수 있는 팍스통신망이 연결이 되니까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 조선 관련해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조선은 가장 안전하고 관세 무풍지대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꾸준한 신뢰를 받고 있는 만큼 포트에 조선주 하나쯤은 꼭 만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스터님과 함께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 힌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형 선박 엔진의 핵심 부품 실린더 라이너를 생산하는 업체고요. 두 번째 힌트로는 주요 매출처가 현대중공업과 하나엔진 등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기업의 핵심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차트상 흐름도 짚어주셨는데요.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 차트에서 보실 수 있겠고요. 전형적인 상승 추세죠. 이럴 때 어디에서 잡는지가 중요한 포인트겠는데요. 고점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했지만 지금 눌림목 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잡아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네, 눌림목을 잡아서 다시 한번 고점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조선 관련 이슈들과 함께 이 종목 함께 공략하실 분들은 하단의 QR코드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팍스통신망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한 종목명은 방송 이후에 팍스통신망에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정확한 종목명뿐만 아니라 타점 가이드들까지 정확하게 실시간으로 짚어주고 계시니까요. 모두 팍스통신망 서둘러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송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서둘러서 입장하셔서 마스터님과 함께 팍스통신망에서 이 종목도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장이 시작한 지 지금 17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 조금 변화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일단 전일 들어왔던 외국인들과 기관의 매수세는 이제 어느 정도 조금 나오고 있는 시점이에요. 근데 일단 코스닥의 시장보다는 이제 코스피의 시장에서 매도세가 조금 더 나오고 있는 시점으로 사실 코스피는 어느 정도 상승분을 반납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상승을 계속 꾸준히 거듭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아시겠지만 코스피와 코스닥 이 흐름들이 다른 이유에는 수급적인 측면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 매도를 보이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약간이지만 외국인이 연속적으로 어제에 이은 매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매수가 꾸준하게 장 마감 때까지 유지가 돼야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어제에 이어서 오랜만에 이틀 연속 매수를 해줬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의 현재 분위기적으로는 사실상 이 외국인의 매도세가 아닌 점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증시에 어느 정도 호재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현재 시점에서는 아무래도 시장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오늘 장 마감까지 좀 흐름들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현재 시점에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은 갑작스럽게 또 테마주 탄소 배출 관련주들이 오름세를 좀 보이고 있네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원격 진료를 봐야 했던 이유가 어제 저출산부터 탄소 배출, 태양광 여러 가지 테마들이 계속 순환매를 돌아줬듯이 지금까지 나타났던 대선 공약주들의 순환매가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가만히 있었던 탄소 배출 관련주들 갑작스럽게 갭상승을 통해서 고점을 다시 한번 재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면 아까 말했던 원격 진료 관련주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상 지금 탄소 배출한테 좀 밀렸어요. 우리 현대 국내 증시에는 수급이 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테마가 강하게 수급이 쏠리게 된다면 다른 테마는 잠깐 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탄소 배출 관련주들이 고점을 어느 정도 갱신을 하면서 다시 한번 좀 안정세, 좀 조정을 좀 보일 때 그때쯤이면 오히려 원격 진료가 다시 한번 튀어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원격 진료 지금 잡아놔야지 안 그러면 조금 이따 잡으면 또 고점 가서 그때 잡을 걸 하실 거예요. 자, 지금 팍스통신망 입장하신 분들에게는 잡을 수 있는 타점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도 계속해서 수급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틀 연속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어질지 중요한 포인트겠습니다. 대선 공약주들 순환매 이뤄지는 모습이고요. 원격 진료 관련주들 매수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개장 전 이슈에서 짚어주셨던 종목들이죠. 이 종목들 언제 매수 타이밍인지 언제 들어가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혼자 시장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팍스통신망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전략들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